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분계, 입력 및 조회 연습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30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배웠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 볼 거고요. 입력하는 연습을 또 한번 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분계를 통해서 연습을 한 후에 저희가 이제 배움상사라는 202 코드에다가 연습한 분계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분계를 먼저 정확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분계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0월 1일입니다. 상품을 구입하면서, 자, 운반비인데 어떤 운반비예요? 상품을 구입하면서 들었던 운반비 55,000원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저희 가져가야 되는 거, 운반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운반비는 두 개가 있어요. 매출이 있고 그 다음에 매입이 있었죠. 매출할 때 운반비는 운반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했었고요. 매입할 때는 운반비는 상품으로 해서 재고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시켰습니다. 자, 이걸 기억을 하셔야만 1번 문제를 푸실 수 있겠네요. 자, 1번 문제입니다. 10월 1일이고요. 차변에 상품 55,000원. 대변에 현금 55,000원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10월 2일날 유진컴퍼니 외상 매출금 중에서 1,5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고 나머지는 유진컴퍼니가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았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여기도 당좌 수표 짚고 넘어갈게요. 당좌 수표. 당점 발행하면 당좌 예금, 동점 발행하면 현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나시죠?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동점 발행이라고 하면 타 회사에서 내 회사가 아닌 타 회사에서 발행한 걸 얘기를 하고요. 당점 발행 같은 경우는 내 회사에서 발행한 걸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 분계 같은 경우에는 타 회사에서 발행했다라고 보는 거죠. 차변에 보통예금 계좌로 1,000만원을 받았고요. 대변은 외상 매출금입니다. 유진컴퍼니.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내가 500만원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들 됐나요? 분계 정확하게 지금 가지고 가시는 건가요? 내가 지금 받은 것 유진컴퍼니가 발행한 당좌 수표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어떤 얘기 했었죠? 외받지 선미 대차 가입류. 외받지 선미 대차 가입류에 대한 얘기 했었어요. 여기 외상 매출금. 내가 돈을 지금 받고 주고 해야 되는 거래처가 어디니에 따라서 우리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외상 매출금에 여러분들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볼게요. 10월 3일이고요. 직원들의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50만원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자, 교육비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보통예금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10월 3일이고요. 차변에 교육훈련비, 대변에 보통예금. 다음과 같이 분계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상사의 외상매입금 1,800만원을 당좌 수표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급했다, 줬다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 당좌 수표가 내가 발행해서 줬기 때문에 지금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떤 게? 당좌
예금으로 저희가 분개를 할 겁니다. 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4번 10월 4일에 차변의 외상매입금을요. 자, 이게 외받지 선미에 의해서 하나 상사 거래처 코드 걸어줄 거고요. 대변의 당좌예금. 자, 다음과 같이 분개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5일 보통예금 계좌에 결산이자 84,600원이 입금되었다. 자, 보통예금에 이자가 입금됐습니다. 원천징수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바로 입력해 볼게요. 자, 차변과 대변이 있죠. 저희는 차변과 대변이 있을 때 차변은 내게 된 게 차변이에요. 지금 통장에 돈이 입금됐기 때문에 차변을 쓸 거고요. 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이잖아요. 수익이 발생하면 대변의 수익 발생으로 인해서 이자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 사용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에 10월 5일 차변의 보통예금에서 돈이 들어왔고요. 대변의 이자 수익이 84,600원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매출거래처 안전컴퓨터에 컴퓨터 600만원을 납품하면서 9월 30일 날 수취하였던 계약금 6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어음으로 수취하였다. 자, 수취는 받았다. 자, 수취는 받았다.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분개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10월 6일 분개 전 어떤 분개가 있었냐면 차변에 제가 현금으로 돈을 60만 원을 받았어요. 왜 받았냐면 계약금으로 받았죠. 자, 계약금은 두 가지 형태가 있죠. 받으면 선수금, 주면 선급금. 자, 다음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 볼 건데 내가 처음에 계약금을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선수금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러면 10월 6일 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대변에 있던 선수금 차변으로 갈 거고요. 대변에 납품했다, 상품 매출했다 동일한 금액 의미입니다. 나머지는 어음으로 수취했다, 받으러음 이렇게 할 건데 자, 어떤 거 아셔야죠? 우리 돈 받고 주고 어디서 받아야 되고 어디다 줘야 되는지 거래처 코드 걸어야 되죠? 안전컴퓨터 선수금과 받으러음 모두 다 안전컴퓨터라고 거래처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계약금 받았을 때 대변했던 선수금이 실제로 상품을 매출하면서 차변으로 옵니다.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금액을 틀렸네요. 이게 왜 60만 원이죠? 그쵸? 540만 원. 이렇게 해야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 일치하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7일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영업사원 선물용 선물 세트 우리 직원한테 선물할 거 40만원과 거래처에 선물할 거 50만원을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가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생각나는 거 자, 일단 우리 회사 직원이 받을 거 뭐죠? 복리후생비죠. 자,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다 무조건 미지급금. 자, 그러면서 거래처에 했던 거 접대비. 자,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직원 거 40만원, 거래처 거 50만원에서 총 90만원이고요. 대변에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90만원입니다. 자, 카드 우리가 아직 돈 지불하지 않았어요. 카드 결제 대금 날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지급금에 국민카드 걸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월 8일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 날 영업부 김한율 직원의 출장 시 지급하였던 가지급금 정산 내용이 다음과 같다. 영수증과 함께 현금으로 제출했다. 자, 우리가 지금 9월 25일 날 직원이 출장하면서 지급했던 가지급금 정산 금액이 얼마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조회를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회를 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교통비, 숙박비, 식대에서 총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 60만 원 사용을 했구나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얼마 가져갔는지 확인하려면 9월 25일 날 김한율 씨가 얼마나 가져갔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자, 프로그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회사 코드를 배움 상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갈 거고요. 9월 25일을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차변에 가지급금이라고 되어 있고 김한율 씨 7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현금 7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9월 25일 분계가 차변에 가지급금 70만 원, 김한율 대변에 현금 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셨죠?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자, 그런데 우리가 얼마 썼어요? 60만 원 사용을 하고요. 남은 돈 10만 원이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 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10월 8일입니다. 차변에 내가 현금 얼마 받았죠? 10만 원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70만 원은 출장비니까 여비 교통비 여러분 처리를 하셔야겠죠. 60만 원. 60만 원이었죠? 자, 지금 50만 원, 60만 원. 자, 60만 원을 여비 교통비로 처리를 하면서 자, 대변에는 가지급금이 70만 원이 나올 거예요. 자, 가지급금이 70만 원이 나올 건데 왜 70만 원이 나오나요? 처음에 9월 25일 분계에서 차변에 가지급금이 있었기 때문에 대변에 가지급금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계시켜주는 거죠. 없애주는 분계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출장 분계가 있어요. 자, 출장 분계 해드릴게요. 출장 분계. 출장을 갈 때 차변에 가지급금 대변에 현금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요. 자, 출장에서 돌아와서 영수증을 제출할 때 차변에 여비 교통비 대변에 현금 자,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미리 돈을 주고요. 갔다 오면 가지급금이죠. 가지급금. 자, 갔다 오면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 주고 나서 갔다 오면 대변으로 가지급금을 반제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출장을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차변에 등장하는 계정 과목 여비 교통비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도 여비 교통비로 여러분들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10월 9일이고요. 사무실 임차료 29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9번은 10월 9일 차변에 임차료 월세 지급했다. 임차료라는 계정 과목 있죠. 29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29만 원입니다. 자, 10월 10일 문제 보도록 할게요. 건강보험료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어요. 회사 부담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직원이 부담한 거, 이거는 회사가 부담한 거, 회사가 부담한 거는 복리후생비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직원이 부담한 건 어떤 계정 과목이 있었죠? 저희가 급여를 지급하면서 차변에 급여가 나가고 대변에는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 있지 않았나요? 그쵸? 이 예수금이 결국 나중에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를 할 때 이 종업원 부담금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금이라고 계정 과목 처리를 할 거예요.
자, 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이고요. 10월 10일. 차변에 예수금, 대변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회사 부담금은 복리후생비,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보통예금. 자, 건강보험료 납부시 예수시 분개. 예수할 때 분개가 차변에 급여, 대변에 예수금, 대변에 현금. 자, 다음과 같은 분개죠. 자, 우리가 직원한테 급여를 지급을 할 때 대변에 예수금, 이게 건강보험료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물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그 금액을 납부할 때 대변에 있던 거 차변으로 보내주면서 예수금, 이거는 종업원 부담금만큼이고요. 회사 부담금만큼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고, 이거 모두 다 보통예금에서 나갔다 32만원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빠른 컴퓨터의 상품 350만원을 매출하고 대금 중 250만원은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로 받고 100만원은 외상으로 했다가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뭐가 나오나요? 당좌 수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당좌 수표는 내가 발행했니, 네가 발행했느냐에 따라서 당좌예금이 될 수도 있고 현금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네가 발행했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발행했기 때문에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1번에 10월 11일 차변에 현금 얼마 받았나요? 당좌 수표, 대변에 상품 매출. 자, 외상으로 한 부분은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 사용하죠. 자, 거래처 코드 걸어줘야 되죠. 빠른 컴퓨터입니다. 차변과 대변의 합계금액 일치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비품을요. 자, 이거 오타인데 여러분들 아마 교재에는 30만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30만원에 환영가구에 매각하고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자,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자, 비품을요. 우리가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자, 취득가액,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얘는 기본 분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기본 분개가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되죠. 유형자산을 매각할 때 분개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기본 분개 이론에서 설명해 드렸죠. 자, 이론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변에 오고, 자, 대변에 유형자산에 대한 금액이 온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유형자산은 취득 원가가 오죠. 자, 그러면서 내가 현금으로 받거나 아니면 돈을 못 받는 금액이 올 거예요. 여기까지 작성하신 후에 차변하고 대변을 비교했을 때 차변이 더 크다. 그럼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 아니다. 대변이 더 큰데 그럼 차변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럼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인식한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를 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120만원, 대변의 비품 20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현금 30만원. 이렇게 분개했을 때 지금 차변은 150만원이고 대변은 200만원이죠. 차변이 더 부족해요. 대변이 더 큽니다.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50만원. 네,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월 13일입니다. 인터넷 요금 44,000원, 보통 예금에서 결제되었다. 인터넷 요금 계정 과목 어떤 거였죠, 여러분? 네, 통신비였어요. 자, 통신비로 써주시면 됩니다. 10월 13일, 차변에 통신비 44,000원, 대변에 보통 예금 44,000원.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볼게요. 서울시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이거 어떤 계정 과목 사용하시면 되죠? 네, 기부금이라는 계정 과목 사용하시면 되겠죠. 기부금입니다. 차변에 기부금 150만 원, 대변에 현금 150만 원.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팀에서 사용할 문구류를 구입하고 대금 4만 원은 국민카드로 결제했다. 전액 비용 처리하세요. 자, 문구류 두 개죠. 소모품이라고 자산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 B. 이렇게 비용 처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비용 처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소모품 B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에 10월 15일 차변에 소모품 B 4만원. 카드는 우리 무조건 뭐다? 미지급금 15만원. 자, 그러면서 미지급금 우리 돈 줘야 되니까 코드 걸어야 되죠. 국민카드로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6일 보도록 할게요. 기업은행 보통예금에서 우리은행 정기예금으로 300만 원을 불입했다. 넣었다. 그러면서 수수료 500원과 함께 이체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보통예금 통장에서요. 적금 통장으로 돈을 이체를 시키면서 이체할 때 수수료 되죠. 송금 수수료, 이체 수수료 함께 이체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에 10월 16일입니다. 차변에 처음에 내가 정기 적금을 들었기 때문에 정기 적금이 내게 돼요. 자, 정기 적금은 내게 되고, 자,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얼마가 빠져나갔냐면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이 빠져나갔겠죠.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 자, 그래서 305만 원이 빠져나갔고요. 수수료 비용으로 얼마? 50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305만 원, 대변에 합계 305만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월 17일입니다. 단기 보유 목적으로, 그러면 단기매매 증권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 보유 목적으로 단기매매 증권 500주를 주당 액면가액 100원이고요. 주당 15,000원에 구입을 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을 했대요. 자, 중요한 건 주당 15,000원인 게 중요해요. 액면가액은 어떨 때만 필요하죠? 자본금 계산할 때만 필요하고요. 지금 단기매매 증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500주를 주당 15,000원에 구입한 게 이렇게 하면 1,500원이죠. 자, 우리는 주당 15,000원에 구입을 한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이걸 계산하시면 얼마가 될까요? 750만 원.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금액만큼을 분개하도록 할게요. 10월 17일이고요.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75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이체되었다.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판매용 컴퓨터 포장을 위해서 아르바이트 1명을 일당 10만 원에 고용해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운 건데요. 자, 아르바이트. 근데 이거 기출문제에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연습할 때 한번 풀어보시라고 나왔고요. 우리 문제 풀 때 계정 과목을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설명드렸었죠. 프로그램에서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쨌든 내가 돈을 지급한 거기 때문에 비용이잖아요. 비용이죠. 판매비와 관리비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쭉 나올 건데 급여일까요? 아니면 상여일까요? 재수당? 아니면 잡급? 자, 잡급에서 보시면 인건비라고 되어 있죠. 잡급. 아르바이트생 잡급 지급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계정 과목 잡급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잡급입니다. 자, 다시 들어와서 아르바이트 잡급이고요. 현금으로 지급했다입니다. 자, 그러면 분기를 10월 18일 차변의 잡급 대변의 현금 다음과 같이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19일입니다. 영업용 차량의 주유하고 주유비 5만원 국민카드로 결제했네요. 주유비 차량 유지비로 여러분들 분기하실 거고요. 국민카드는 미지급금으로 분기하실게요. 10월 19일 차변의 차량 유지비 5만원 대변의 미지급금 5만원. 자, 미지급금 코드 거셔야죠. 국민카드. 내가 아직 카드 대금을 납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분기하시면 되고요. 자, 10월 20일 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사용한 국민카드 이용대금 280만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저희가 카드를 사용하면 대변에 뭐가 생기나요? 미지급금이 생겨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이제 카드 이 결제 날이 돼서 결제를 할 거야 라는 게 10월 20일 분기입니다. 대변에 있던 미지급금 280만원 거래처 코드 국민카드로 걸어주실 거고요.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이제 이체되었기 때문에 보통예금 28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미지급금 대변에 있던 거 없애주는 분기 차변으로 미지급금 이렇게 오면 되겠죠. (10월 21일) 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용 컴퓨터를 상상 컴퓨터에서 500만원 매입했다. 샀다. 구입했다. 이거예요. 샀다. 매입하면서 대금은 보유 중이던 행복마트에 어음 3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들 엄청 어려워요. 어렵고요. 사실 전산회계 2급에서 출제가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대서에 대한 얘기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고요. 혹시나 이 문제가 너무 어렵다 그럼 일단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어차피 이 문제 하나 전산회계 가면 1급 가면 다시 배울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알기 위해서는 배서양도란을 아셔야 되는데, 배서양도란. 자, 제가 A 업체에 물건을 팔았어요. 팔고 나서요. B 업체에 팔았어요. 팔아서 뭘 받았냐면 물건을 줬고 전 그러면 뭘 받아야 되죠? 돈을 받아야 돼요. 근데 돈 대신 뭘 받았냐면 어음을 받았어. 어음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C한테 물건을 사왔어요. 물건 사왔어요. 그러면은 물건을 사왔어요. 제가 C한테 뭘 줘야 돼요? 돈 줘야 돼요. 그쵸? 근데 돈이 없는 거야. 제가 돈을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냐면 이 B한테 받았던 어음을 C한테 주는 게 배서 양도입니다. 어렵죠, 여러분? 네,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저는 물건을 샀어요. A가 물건을 팔았어요. B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팔았으면 B가 저한테 뭘 줘야 되냐면 어음을 줬어요. 어음을 줬어요. 근데 내가 물건을 팔려면 물건을 사와야 되잖아요. 그쵸? 제가 C한테 물건을 사왔고요. 자, 사왔고요. 그럼 전 C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럼 뭐 주나요? 여기 있던 어음. 여기 있던 어음을요. 자, 제가 C한테 주는 게 배서 양도입니다. 그러니까 B한테 받은 걸 C한테 준 거예요. 자, 제가 차변에 받을 어음이 있고 상품을 매출해서 받은 어음이 있어요. 그럼 이게 상품 매출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상품을 사오면서 어음을 줘야 돼요. 어음을 줘야 되는데 어떤 어음을 준 거냐? 내가 받아야 되는 어음. 자, 이 어음을, 받을 어음을 제가 상품을 사면서 타인한테 주는 게 배서 양도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내가 상품을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이쪽 부분이 지급 어음이어야 해요. 지급 어음이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배서 양도일 경우에는 대변에 받을 어음이 나옵니다. 자, 이 문제 바로 그냥 분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21번에 차변이고요. 10월 21일. 차변에 내가 상품을 샀고 대변에 받을 어음으로 300만 원인데 얘는 행복마트 어음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입금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외상은 어디로 샀죠? 상상 컴퓨터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은 상상 컴퓨터로 여러분들이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재산세 2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자, 나라에 내는 거 다 세금과 공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22번 10월 22일 차변에 세금과 공가 20만 원 대변에 현금 20만 원.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입니다. 거래처 하늘 상사의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대금 700만 원을 보유 중인 하늘 상사에서 발행한 어음과 상계 처리했다라는 문제입니다. 자, 제가 외상으로 물건을 매출을 하고요. 어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하늘 상사에서 상품을 사오고 외상으로 사왔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분개가 이루어질 거예요. 자, 처음에 하늘 상사라는 곳에서요. 매출도 하고 매입도 할 거예요. 상품을 매출을 하면서 어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상품을 사오면서 제가 외상으로 사왔죠. 다음과 같은 분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줄 것도 있고 받을 것도 있잖아. 그래서 퉁치자, 우리 퉁치자,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상계라는 표현입니다. 대변에 있던 거 없애줄 거니까요. 어떻게 하나요? 대변에 있던 거 없애줄 거면 차변으로 오고, 차변에 있던 거 없애주려면 대변으로 오는 그런 분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있던 외상 매입금이 차변으로, 차변에 있던 받을 어음이 대변으로 오면서, 자, 거래처 코드 걸어주셔야죠. 외상 매입금, 받을 어음 모두 다 내가 줘야 되는 거고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걸어줘야 된다. 하늘 상사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4일입니다. 자, 빠른 컴퓨터에 외상 대금을 100만 원이 있었는데요. 약정 기일보다 빠르게 회수해서 우리가 11%를 할인해 주고요. 보통 예금 계좌로 받았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혹시 매출 할인 이런 계정 과목 생각이 나시나요? 매출 할인. 우리가 1% 빨리 주면 할인해 줄게. 그래서 빨리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제가 이론에서 설명을 드렸죠. 매출 할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10월 24일이죠. 자, 차변에 제가 회수한 금액은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고요. 100만 원에서 1% 할인한 금액 99만 원입니다. 자, 100만 원에서 1% 할인한 금액이고요. 자, 대변에는 우리가 처음에 외상으로 매출했기 때문에 외상대금, 외상매출금이죠. 자, 이게 100만 원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거래처가 빠른 컴퓨터입니다. 차변에 만 원은요, 할인한 거죠. 매출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10,000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99만 원이에요? 100만 원에서 우리가 1% 할인해줬기 때문에 곱하기 1%를 하면 99만 원이 나오고요. 차이나는 이 1%만큼이 매출 할인으로 잡히는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팀 김만세 대리의 급여가 다음과 같다. 급여는 모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되었다. 자, 상여금을 구분해서 분개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차변에 있는 게 이 합계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고 얘 따로예요. 자, 얘는 급여로 분개할 거고요. 얘는 뭘로? 상여금으로 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엔 두 가지의 계정 과목이 나올 거고요. 자, 대변에는 공제 합계를 뭘로? 예수금으로 자, 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일 10월 25일 차변의 급여가 280만원. 자, 그러면서 상여는 상여금 100만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총 380만원이고요. 대변에 예수금이 나오네요. 자, 예수금 금액은 301-7905.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뭘로 했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되었다.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같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같아야 되니까 차변의 380만원과 대변의 380만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통예금은 얼마가 될까요? 3498 2101원이 되겠습니다. 349만 8,210원입니다. 자, 그러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같게 되고요. 기본 분개 하셔야 돼요. 차변의 급여, 대변의 예수금, 대변의 현금, 기본 분개를 통해서 좀 나아간 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월 26일입니다. 당사 영업용으로 사용할 차량을 900만원에 구입하고 취득세 3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취득세는 저희 어떻게 하나요? 이 차량에 포함시키죠. 차량에 플러스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분개를 하실 거고요. 자, 얘는 현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외상. 자, 외상인데 얘는 상거래 이외의 것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는 차량에 대한 금액이 나올 거고요. 대변에 현금과 미지급금이 나오겠네요. 자, 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6일 차변에 차량 운반구, 자, 금액은 930만원이 될 거예요. 취득세 포함해서. 그 다음 대변에 현금 30만원은 취득세는 현금 줬고요. 나머지 미지급금은 900만원. 외상으로 구입했다. 기아자동차에서 우리가 외상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돈 줘야 돼 라는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월 27일 보도록 할게요. 기업은행으로부터 4천만원을 6개월 동안 차입했다, 돈 빌려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이자 2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선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선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보통예금의 통장에 돈이 들어올 거예요. 돈이 들어오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이 생길 건데요. 얼마예요? 4천만원을 빌려왔는데 20만원 빼고 들어왔어요. 3,980만원만 들어왔고요. 돈을 빌려왔어요. 차입금인데 6개월 동안이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을 대변에 저희가 적어 줄 거예요. 4천만원. 차이나는 20만원이 20만원이 어떤 거냐면 선이자인데 선이자 어떻게 회계 처리해라?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라. 그래서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이고요. 차변에 보통예금의 통장이 들어왔는데 이자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들어왔고 대변에 단기 차입금 4천만원을 빌려왔는데 이게 기업은행이죠. 그 다음 차변에 선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비용은 차변에 발생하기 때문에 20만원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월 28일이고요. 보유 중인 경한전자의 주식에 대해서 배당금 250만원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50만원이 보통예금으로 배당금 형태로 돈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자, 우리가 통장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차변에 보통예금이고요. 대변에 이 배당금이 나오는데 배당금 수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이 있었거든요. 자, 영업의 수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8번 10월 28일 차변에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왔고요. 대변에 배당금 수익. 배당금 수익 같은 경우 영업의 수익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0월 29일입니다. 보유 중이던 안전컴퓨터에 대한 어음 540만원이 만기가 도래돼서 추심 수수료 5,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당좌 예금에 입금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만기 때문에 들어간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인식을 저희가 할 거고요. 자, 어음이 처음에 받으면 차변, 이제 만기가 됐기 때문에 어디로? 대변에 오는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분계를 해보면 29번은 차변에 당좌 예금에 돈이 입금이 됐어요. 얼마가? 540만원에서 5,000원 뺀 539만원, 95,000원이 들어왔고요. 대변에는 받을 어음 540만원. 거래처 코드 걸어주셔야죠. 안전컴퓨터입니다. 자, 그리고 수수료 비용 5,000원 들어왔죠. 자, 10월 29일 문제 풀기 전에, 분계 전에, 원래 차변에 저희가 외상으로, 아니, 물건을 매출하고, 상품 매출하고, 어음으로 받았을 때, 받을 어음이 차변에 있고요. 대변에 상품 매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차변에 있던 어음이 어떻게 만기가 되면서 대변으로 가는 분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월 30일 보도록 할게요. 판매용 컴퓨터를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계약하고 보증금 500만원을 명진빌딩에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라고 하네요. 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이고요. 보증금 뭔가요? 보증금. 임차보증금입니다. 임차보증금. 자, 30번에 10월 30일 차변에 임차보증금 500만원 명진빌딩. 저희 왜 받지 선미 대차 가입류. 자, 여기서 이미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이었죠? 저 나중에 돌려받을 거예요.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보증금 거래처 코드 걸어주실 거고요. 대변에 현금 500만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과 함께 분계해 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분계했던 이 30문제를 저희가 202번 배움 상사 코드에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